네, 오늘은 최근 가장 큰 핫 이슈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용산, 그중에서도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소식과 앞으로 용산권역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드디어 시작된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5.16 대책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발표됐느냐? 국제업무단지를 정상화시키고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을 민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개발과 민간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개발한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것은 기존의 5.16 대책 발표되기 전에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기존 개발 계획과 이번에 발표된 개발 계획과의 장단점을 체크를 하고요. 용산에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이 국제업무단지 발표로 인해서 두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제업무단지가 드디어 시작됨으로 해서 사업의 리스크가 줄었다, 사업의 속도를 낸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과거에 국제업무단지의 상업 업무시설과 정말 최고 부촌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이번 공공아파트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촌의 이미지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좀 우려 섞인 그런 실망감을 가지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용산권역은 개발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했고요. 용산의 입지 가치, 즉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 그리고 또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이라는 교통의 중심축, GTX 라인,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이슈들과 용산 국제업무단지만 있는 게 아니죠. 국제업무단지 3대 개발축,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이슈가 살아 있고요. 이번 발표로 인해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같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고 개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따른 용산의 약 8천 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건설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문정부 들어서 서울 도심권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된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라인에 한 5천에 6천 세대 일반 분양을 할 거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공공임대로 갈 예정입니다. 용산 역세권 바로 한강변이고요. 바로 뒤쪽에 있는 면적 자체가 약 15만 평의 어마어마한 부지에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용산 미니 신도시는 보시는 것처럼 원효로 라인, 바로 용산 역세권 뒤쪽 라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면적의 약 절반 정도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40에서 50% 정도가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국제 금융도시로서 용산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앞으로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용산 정비창에 아파트를 2023년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즉 분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용산 정비창에는 약 8,000호세대 중에서 30% 정도는 공공임대,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재개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공급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주거상업 업무 기능을 담아낼 것이고 서울시가 수행하는 국제적인 업무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들 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구역 지정, 2023년도에 본격적인 분양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권역,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다양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또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존 계획과 이번에 발표한 계획들을 장단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개발 계획에서는 주거 비율이 약 10%에서 15% 정도, 나머지
임대 비율이 약 10% 정도, 상업 업무타운의 기능이 약 80%가 넘는 거의 상업 업무시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재개 연도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약 2022년도에 토지 매각을 해서 사업자 공모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제 업무단지로서 대규모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현재 개발 계획들을 보시면 주거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비율 또한 전체 주거 비율 중에서 약 30% 정도가 공공임대로서 개발이 된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소셜 믹스라든지 이런 분배 정책에 따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업 업무시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부분 자체가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쯤에 생각해 보면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상업 업무시설, 특히 상업시설들의 타격이 굉장히 큰데요. 전체 면적을 일반 개인 회사나 이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자체가 굉장히 무산된 적도 있고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의구심,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번에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같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런 개발에 대한 리스크, 위기감은 거의 사라졌고요. 확실한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사업 확정은 2021년 내년에 사업 확정이 돼서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일반 분양을 시작하고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개발 계획의 컨셉은 주거 기능, 공공 기능을 강화한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업 업무 최고 럭셔리 부촌으로서의 랜드마크 이미지가 강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용산 역세권의 이런 공공 주거시설 확충으로 인한 리스크는 줄어들고 개발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업 업무시설로 서울을 대표하는 맞춰놓은 숨을 기대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개발이 되고 이런 국가적으로도 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리스크는 줄어들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용산권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용산의 입지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을 대표하는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용산민족공원 올해 내년부터 부분적인 개방을 앞두고 있고요. 바로 길 하나 건너가시면 용산 국제업무단지 이쪽 라인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 앞쪽 라인 용산 역세권 뒤쪽이 상업 업무타운 국제업무단지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쪽 라인의 서부 이천동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바로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는 용산 전자상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 상업지역입니다. 부지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업무단지 업무타운과 상업 업무타운이 개발되면서 한강변 쪽으로 기다리고 있는 현대차 부지 또한 개발의 속도를 내면서 6성급 호텔과 상업 업무타운 또 원효로 라인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 또 용산 역세권역에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또 동부이천동 재건축 사업들 경부선 라인 타고 가시면 캠프 김 부지의 마이스 산업과 서울역 북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역세권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아울러는 이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개발 가치와 압력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SOC 산업, 즉 GTX와 신분당선, 신안산선 연장선이 서울 역세권, 용산 역세권으로 다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축에 주거시설뿐만 아니고 업무타운과 완벽한 교통 인프라로 인한 용산권역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 개발의 이미지는 변화한 게 사실이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서울시의 주도적인 개발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아졌다는 점인 것 같아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내년 202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랜드마크 이미지는 약간 좀 축소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의 리스크는 거의 사라졌다. 그만큼 현실성 있는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의 국제업무단지만 보고 투자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게 아니고요. 용산권역의 정말 다양한 개발 사업들,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서울 역세권과 용산 민족공원 주변지의 다양한 미군기지의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산의 입지 가치 변함이 없고요. 개발 이슈 앞으로 속도를 내면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GTX AC 노선, AB 노선과 신안산선, 신분당선 유통의 허브로서 용산의 미래 가치는 더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거주 하실 분들은 이 서부 이촌동 라인이나 아니면 동부 이촌동 용산 역세권 한강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투자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용산의 개발 가치를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얻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용산 개발의 3대축, 즉 서울역과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경부선 라인의 역세권 개발 가치가 살아있고 향후 대규모 개발 이슈가 다시 생기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신다고 했을 때는 향후 용산권역의 큰 그런 개발 이슈와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